안녕하세요. 여긴 처음 보는 방이죠? 근데 여긴 방이 아니라 거실입니다. 근데 방이기도 해요. 모두 같이 쓰는 방. 저기 옆에 보면은 우리가 자는 방이에요. 한번 보여줘도 저기. 움직이지 마 그거. 네. 이제 누워. 네. 애기 때 하고 좀 오래간만에 이렇게 같이 잔다, 그지? 너무 오래간만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엄마랑 잤는데 그러니까. 이건 딱 한 번 그렇게 안 나봤어. 그러니까. 읽어볼까? 아빠랑 잘 때는 캠핑에서만 그랬어. 정리를 부탁해. 규칙과 자료, 단순 분류, 색깔이나 모양, 종류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물을 나누고 모을 수 있습니다. 아빠. 한 가지 기준으로 사물을 분류하며 분류의 기초 능력을 기릅니다. 아빠 근데 나 정리를 부탁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옛날 내가 정리를 잘 못해서 이선이 정리를 부탁했처럼 부탁하라고 해서 저 방 그렇게 된 거야. 내 방. 원이가 많이 정리해줬지? 응. 같이 오케이. 도와줬어. 그동안 근데 많이 더러워졌어. 꼬마 너구리 뚜지, 따지, 또지가 커다란 트럭을 발견했어요. 처음 보는 트럭이다. 꼭 사자처럼 생겼어. 가까이 가보자. 우와, 예쁜 옷이 잔뜩 있어. 나도 입어보고 싶다. 너구리들이 정신없이 옷 구경을 하는데 저만치서 사자씨가 성큼성큼. 저 녀석들이 내 트럭에서 뭐 하는 거지? 사자씨는 곰곰 생각했어요. 다들 옷을 좋아하는군. 여기서 옷을 팔아볼까? 사자씨는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 너구리들아. 내가 옷가게를 열까 하는데 좀 도와줄래? 그러면 갖고 싶은 것을 하나씩 줄게. 사자씨가 뚝딱뚝딱 옷가게를 들어가는데 이게 뭐야? 치킨 거 같은데 치킨. 그랬나 보다. 뭐 아빠? 치킨 부스러기가 저기 있었나 봐. 내가 이렇게 살랑살랑한데 뭐가 자꾸 걸렸다? 사자씨가 뚝딱뚝딱 옷가게를 차려요. 거울도 놓고 선반도 만들고 옷걸이도 착착 세워요. 뚜지, 따지, 또지도 열심히 도왔지요. 처음에 아빠 나 좀 겨울도 놓고라고 해가지고 그래. 무슨 말인지 몰랐다. 잘못 읽었지. 근데 거울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제 물건을 보기 좋게 정리해주렴. 사자씨가 너구리들에게 상자를 주며 말했어요. 뭘까? 모자가 한가득. 또지는 동그란 상자를, 따지는 네모난 상자들을. 이야, 옷가지가 잔뜩. 뚜지는 기다란 상자를 받았지요. 무거워. 신발이 엉망진창. 또지가 상자를 들고 탈탈탈. 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요. 알록달록 모자들이네. 같은 색끼리 정리해볼까? 뒤죽박죽 모자들의 또지의 손길이 닿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같은 색깔 모자끼리 착착. 원하는 색깔의 모자를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이 모자 마음에 딱 들어. 따지가 상자에서 옷을 휙휙 꺼냈어요. 이건 티셔츠, 이건 조끼, 바지랑 치마도 있네. 같은 종류끼리 모아야겠다. 뒤죽박죽 옷가지에 따지의 손길이 닿자 티셔츠끼리, 치마끼리, 바지끼리, 조끼끼리 같은 종류끼리 착착착 원하는 종류의 옷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이 조끼 정말 멋진걸? 뚜지가 낑낑 상자를 뒤집자 신발들이 와르르. 모두 멋진 무늬가 있네. 같은 무늬끼리 모아야지. 뚜지는 뒤죽박죽 섞인 신발들을 요리조리 옮기고 이리저리 맞췄어요.
물방울 무늬끼리, 줄 무늬끼리, 별 무늬끼리, 딸기 무늬끼리, 같은 무늬 신발끼리 착착. 물방울 무늬가 좋아. 한번 신어볼까? 옷가게가 멋지게 정리되었어요. 사자씨는 무척이나 기뻤지요. 정말 고맙다. 멋쟁이 너구리들아. 약속대로 갖고 싶은 것을 하나씩 줄게. 또지는 파란색 모자를, 따지는 보라색 조끼를, 뚜지는 물방울 무늬 신발을 골랐어요. 야호, 나 좀 봐. 최고 멋쟁이는 나야, 나. 꼬마 너구리들은 신이 나서 폴짝폴짝 뛰었어요. 어서 오세요. 사자신의 옷가게입니다. 손님들이 북적북적 몰려들었어요. 사자신의 물건은 보기도 좋고 고르기도 좋아요. 숲속 옷 가게는 대성공이에요. 이게 다 꼬마 너구리들 덕분이지요. 끼리끼리 분류해요. 여럿이 뒤섞여 있을 때 같은 특징을 가진 것끼리 모으거나 특징에 따라 나누는 것을 분류하기라고 해요. 특징에 따라 나누어요. 모양과 색깔이 다른 모자들이 뒤섞여 있어요. 어떻게 분류할까요? 어떻게 분류해 볼까? 색깔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아요. 빨간 모자끼리, 파란 모자끼리, 노란 모자끼리 분류했어요. 챙의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물건을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나뉘는 것들이 달라져요. 종류에 따라 나누어요. 여러 가지 옷이 있어요. 종류에 따라 분류해 보아요. 종류가 여러 가지네. 옷의 종류대로 티셔츠끼리, 조끼끼리, 치마끼리, 바지끼리 분류했어요. 무늬에 따라 나누어요. 여러 가지 신발이 있어요. 무늬에 따라 분류해 보아요. 무늬끼리 착착. 무늬가 같은 신발끼리 모아서 물방울 무늬끼리, 줄 무늬끼리, 별 무늬끼리, 딸기 무늬끼리 분리했어요. 무엇이 같을까? 다음 중 색깔이나 모양이 같은 것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하고 표시한 것들의 같은 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무엇이 다를까? 다음 중 나머지 것들과 다른 하나를 골라 동그라미하고 표시한 것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나느냐, 정리, 대장. 옷과 모자, 가방은 장롱 안에, 장난감은 선반과 상자에 종류대로 놓아요. 여러 가지 물건 스티커를 알맞은 자리에 붙여보세요. 한 가지 기준에 따라 정리해요. 나누는 기준을 알고 있어요. 유아가 말을 하게 되면서 사물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것,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물건이나 행동이 달라지는 것 등은 모두 분류 활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물의 특징을 이해하고 차이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잠잘 때 입는 옷과 외출할 때 입는 옷, 엄마의 물건과 아빠의 물건, 내 것과 친구의 것 등 유아는 일상생활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준을 세우고 분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기준에 따라 사물을 나누고 모아요. 정리를 부탁해는 꼬마 너구리 세 친구가 옷가게 사장 사자씨를 도와 물건을 정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자씨는 꼬마 너구리들에게 모자와 옷, 구두를 보기 좋게 정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너구리들은 각자 기준을 세워 모자는 색깔별로, 옷은 종류별로, 구두는 무늬별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어떤 기준에 따라 물건을 나누고 공통적인 것끼리 모으는 활동이 바로 분류입니다. 정리정돈을 하며 분류를 시작해요. 분류는 생활에서 매일 만나는 활동입니다. 유아가 스스로 장난감이나 자기 옷을 정리할 때에도 자연스럽게 분류 활동을 하게 되지요. 처음에는 비슷한 것끼리 가려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공통점을 찾아서 분류하는 활동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장난감을 자동차나 인형 등 종류별로 분류하기,
블록을 색깔별로 분류하기, 옷을 티셔츠와 바지로 분류하기 등 분류할 수 있는 주변의 사물은 무척 많습니다. 색이면 색, 모양이면 모양, 아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 하나를 가지고 사물을 정리하는 단순 분류부터 차근차근 익혀봅니다. 뿌리에 모조리 나무. 아빠 근데 응. 방귀 뿡뿡 낀 얘가 이슬 왜? 뭔가 이상한 아저씨가 생각나는 것 같아. 그랬어? 아빠 근데 뭔데? 아, 이 방귀 뿡뿡 끼는 애가 생각이 났대 아까. 규칙과 자료, 복합 분류 두 가지 이상의 속성을 기준으로 사물을 분류해 봅니다. 한 사물이 지닌 여러 가지 속성을 파악하여 사물을 분류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뿌리의 모조리 나무에 갖가지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뿌리는 잘 익은 과일을 똑똑 따서 바구니 한가득 담았어요. 친구 달달이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울상이에요. 달달아, 왜 그래? 뿌리야, 나 배 아파. 며칠째 똥을 못 쌌어. 그래? 그럴 땐 뿌지안이 딱이야. 이렇게 과일이 많은데 어떤 게 뿌지안이야? 뿌지안은 빨갛고 세모난 모양이야. 빨간색 과일만 모은 다음 세모난 모양을 찾으면 돼. 빨간 과일만 모으라고? 빨간 과일 중에 세모난 건 찾았다. 뿌지안. 달달이가 뿌지안을 덥석 받아 먹어요. 쩝쩝 맛있는데? 아! 뱃속이 꾸룩꾸룩 꾸르륵. 급하다 급해. 달달이가 화장실로 쌩 달려가요. 뿌리 안녕. 발그레는 파랑새 친구들과 함께 놀러 왔어요. 내 친구들 참 예쁘지? 나도 파란색이 되고 싶은데. 그럼 파래파래를 먹어볼래? 3개만 먹으면 예쁜 파란색이 될 거야. 우와, 과일이 잔뜩 있네. 어떤 게 파래파래야? 파래파래는 파란색 별 모양이야. 먼저 파란색 과일만 모은 다음 별 모양을 찾으면 돼. 파란색만 모았다. 휙, 휙. 여기 있네. 파래파래. 발그레가 파래파래 하나를 한 입. 진짜 파래질까? 파래파래를 2개째 냠냠. 파래져라, 파래져라. 파래파래를 3개째 꿀꺽. 다 먹었다. 내 모습 어때? 만세, 파란색이다. 뽀리야, 고마워. 에치, 뽀리야 뭐하니? 오드리가 오들오들 떨면서 와요. 에치, 에치, 아이 추워. 뽀리가 과일을 늘어놓으며 말했어요. 오드라, 내가 털이수를 찾아줄게. 먹고 나면 몸이 금방 따뜻해질 거야. 털이수는 노랗고 동그랗고 줄무늬가 있지. 먼저 노란색 과일만 모아보자. 좋아, 노란색은 다른 색은 말고 노란색만. 노란색 과일만 남았어. 이제 동그랗고 줄무늬가 있는 걸 찾아야 돼. 다시 동그란 과일만 모으자. 다른 모양은 말고. 노랗고 동그란 과일들이야. 줄무늬가 있는 것을 찾아봐. 그렇다면 털이수는 바로 이건 물방울 무늬, 이건 무늬가 없고 반듯반듯 줄무늬.
찾았다. 털이수. 오드리가 털이수를 먹었어요. 아작아작 먹을수록 털이 숭숭숭숭숭. 오드리는 털북숭이가 되었어요. 우와, 이제 하나도 안 추워. 뽀리, 넌 정말 최고야. 모조리나무 아래에 친구들이 모였어요. 달다리가 비눗방울을 퐁퐁. 오드리도 발그레도 하하하 호호호. 뽕. 무슨 소리지? 얘들아 뽕. 친구 궁디가 뽕뽕뽕 뛰어와요. 나 너무 속이 이상해. 뽕. 자꾸 아빠 방- 멈춰봐. 뽕뽕. 일단 먼저 방구를 끼고 똥을 싸야 되잖아. 잠깐만. 잠깐만. 방구. 여기 일단 먼저 방구 끼고 여기 똥을 싸야 되잖아. 근데 원래 그치 아빠 순서가. 그럴 수도 있고 방구 안 끼고 배도 꾸룩꾸룩 그래서 화장실 갈 수도 있고. 나 먼저 나도 방귀 그런 적 끼고 있어. 똥 싸. 똥 먼저 싸고 방구 뿡 끼고. 난 방구 그때마다 달라. 응. 나 너무 속상해. 뽕. 자꾸 방귀가 나서 숨바꼭질 할 때 나만 걸려. 뽕. 걱정 마. 나한테 맡겨. 뽀리는 궁디에게 어떤 과일을 찾아줄까요? 멈춰봐. 이제 소리 너무 멈춰. 원래 순서가 이랬으니까. 아는 게 아직 많네. 하트, 빨간 별, 빨간 동물 아니. 이것도 있고 엄청 많다. 내일 골라봐야 되겠다. 고르고 또 고르고. 과일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2가지 또는 3가지 특징을 모두 가진 과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가지 기준으로 분류해요. 뽀리가 빨간색의 세모 모양의 과일을 찾고 있어요. 이때는 첫 번째 기준으로 먼저 분류한 다음 2번째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요. 한 가지 기준씩 차례차례. 첫 번째 기준은 빨간색이에요. 이 중에서 먼저 빨간색 과일을 모두 찾아요. 2번째 기준은 세모 모양이에요. 이 중에서 세모 모양 과일을 모두 찾아요. 찾았다! 3가지 기준으로 분류해요. 이번에는 노란색의 동그랗고 줄무늬가 있는 과일을 찾을 거예요. 3가지 기준으로 고르는 것이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분류하면 돼요. 이번에는 기준이 3개. 첫 번째 기준은 노란색이에요. 이 중에서 먼저 노란색 과일을 모두 찾아요. 2번째 기준은 동그란 모양이에요. 이 중에서 동그란 모양의 과일을 모두 찾아요. 마지막으로 이 중에서 줄무늬가 있는 과일을 찾아요. 찾았다. 길쭉한 채소를 골라요. 다음 그림에서 길쭉한 것을 골라 모두 동그라미 하세요. 동그라미 표시를 한 것 중에서 채소인 것을 골라 별 모양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하늘을 나는 동물을 골라요. 다음 그림에서 하늘을 나는 것을 골라 모두 동그라미 하세요. 동그라미 표시를 한 것 중에서 동물을 골라 별 모양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빨간 장갑에 빨간 모자. 다음 그림에서 빨간 장갑을 낀 친구를 찾아 모두 동그라미 하세요. 그 중에서 빨간 모자를 쓴 친구에게 별 모양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초코맛 하트 케이크. 다음 그림에서 초콜릿 케이크를 찾아 모두 동그라미 하세요. 그 중에서 하트 모양 케이크를 골라 같은 모양 스티커를 친구들의 접시에 붙여주세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해요. 아이의 일상생활에서 분류가 시작되어요. 색깔로 구별하기, 크기로 구별하기, 모양으로 구별하기 등 하나의 특징으로 사물을 나누는 것을 단순 분류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내 것과 남의 것, 엄마 것과 아빠 것을 구별하는 분류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다른 기준을 세워 분류하기 시작하지요. 내 옷 중에 내가 잠잘 때 입는 옷, 내 신발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신발을 고르는 등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기준을 나누어 차근차근 분류하는 법을 배워요. 뽀리의 모조리 나무에서 주인공 뽀리는 친구 달달이에게 뿌지안을 찾아줍니다. 뿌지안은 빨갛고 세모난 모양의 과일이죠. 뿌지안을 찾으려면 색깔과 모양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먼저 빨간색 과일로 분류한 다음 그 중에서 세모 과일을 찾아내죠. 아이들은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뽀리의 과일 찾기를 함께 하면서 하나의 기준으로 분류하고 다음 기준으로 또 분류하는 복합 분류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 기준으로 분류하는 능력을 길러요. 사물을 둘 이상의 특징을 고려하여 분류하는 것이 복합 분류입니다. 예를 들어 노란색과 책이라는 두 가지 특징이 기준이라면 노란색 책을 다른 사물과 구별해서 분류해야 합니다. 복합 분류를 하려면 하나의 물체가 서로 다른 분류 대상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합 분류는 유아에게는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한꺼번에 적용하기보다 하나씩 나누어 분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난감 블록을 정리할 때도 재료에 따라 나무 블록과 플라스틱 블록으로 나누게 한 다음 크기에 따라 통에 담게 하는 등 점차 복합 분류에 익숙해지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씩 놓아요. 규칙과 자료, 그림 그래프, 사물의 많고 적음을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 봅니다. 그림 그래프의 결과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릅니다. 빠지직 쩍. 아기 거북들이 알을 깨고 나와요. 엄마, 응앙응앙 배고파요. 꼬물꼬물 아기 거북들이 너도 나도 엄마를 찾아요. 엄마 거북이 헐레벌떡 달려와요. 당근, 오이, 양배추를 가득 들고요. 얘들아, 밥 먹자. 엄마, 당근 주세요. 난 오이요. 양배추. 이런 아기 거북들이 한꺼번에 소리쳐요. 누가 뭘 먹고 싶은지 알 수 없네요. 엄마 거북이 당근, 오이, 양배추를 따로따로 모아놓고 말했어요. 얘들아, 먹고 싶은 음식 앞에 모이렴. 와다닥 후다닥 우르르. 아기 거북들이 달려가요. 둘은 당근을 아삭아삭, 셋은 오이를 사각사각, 넷은 양배추를 아작아작. 배불리 먹고 난 아기 거북들이 놀러 가자고 보채요. 엄마, 놀이공원 가요. 아니, 바다. 나는 산이 좋아요. 아휴, 한꺼번에 매달려서 야단이에요. 엄마 거북은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얘들아, 가고 싶은 곳에 줄을 서보렴. 엄마 거북의 말에 아기 거북들이 줄을 쭉 섰어요. 바다 줄이 가장 길어요. 좋아, 바다로 가자. 엄마 거북이 앞장섰어요. 아기 거북들이 쪼르르 따라가요. 와, 바다다. 드디어 바다에 도착했어요. 아기 거북들이 신나게 놀아요. 물속으로 첨벙 헤엄도 치고 멋진 모래성도 쌓아요.
바닷가에는 신기한 것도 많아요. 이것 봐, 보물이야. 나는 이만큼이나 모았어. 내가 더 많은데. 아기 거북들이 아옹다옹 모두 자기 보물이 많다고 우겨요. 그럼 누가 제일 많은지 한 줄로 놓아보자. 한 줄로 착착착. 아기 거북들이 보물을 늘어놓아요. 만세, 내가 가장 많아. 줄이 가장 긴 아기 거북이 우쭐댔어요. 그런데 무언가 이상해요. 줄이 길다고 많은 걸까요? 얘들아, 보물 크기가 다 다르잖아. 골똘히 생각하던 아기 거북 하나가 말했어요. 그냥 늘어놓지 말고 네모칸 하나에 하나씩 놓아보자. 네모칸을 쓱쓱. 이번에는 한 칸에 하나씩 보물을 놓아요. 삐죽삐죽 불가사리도 한 칸에 하나, 길쭉길쭉 미역도 도르르 말아서 한 칸에 하나. 다 됐다. 누구 보물이 가장 많고 누구 보물이 가장 적은지 한눈에 보여요. 봤지? 내가 가장 많아. 그때 커다란 파도가 철썩. 엄마야, 파도다. 얼른 피해. 아기 거북들이 와다닥 엄마 거북에게 달려가요. 엄마, 우리 보물이 사라졌어요. 으앙, 못된 파도가 그랬어요. 걱정 말고 기다리렴. 엄마가 금방 찾아줄게. 엄마 거북이 바닷속으로 풍덩. 얼마 뒤 넘실거리는 파도를 뚫고 엄마 거북이 접어 걸어 나와요. 바닷속 보물을 한얼음 안고서요. 아빠, 우와! 근데 엄마가 좀 있으면은 밥안 구해서도 이렇게 따라오니까 이렇게 그냥 먹을 수 있겠다. 뭘 먹어? 밥. 밥? 응. 애들이 좀 더 크니까? 응. 자기네들이 바닷속 가서 직접 사냥해서 먹을 수 있겠지? 뭘까? 아기 거북들이 조금 크면은 근데 엄마가 찾아주잖아. 이제 좀 더 크면 자기들이 찾으면 되지, 그지? 헤엄을 잘 치니까. 우와. 아기 거북들이 한꺼번에 소리쳐요.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한 칸에 하나씩. 그림 그래프는 어느 것이 많고 적은지 한눈에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엄마 거북이 어떤 보물들을 가져왔는지 그림 그래프를 그려서 알아보아요. 그림 그래프가 필요해요. 보물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어요. 무엇이 많은지 알 수 있나요? 소라가 가장 많나? 불가사리가 더 많을걸? 같은 종류끼리 모아서 한 줄로 늘어 놓았어요. 크기가 같을 때는 무엇이 많은지 알기 쉽지만 아래처럼 크기가 다를 때는 무엇이 많고 적은지 한눈에 알기 힘들어요. 3개밖에 없는데 미역줄이 가장 기네. 그림 그래프를 그려요. 네모칸을 그린 다음 보물을 한 칸에 하나씩 놓았어요. 크기가 크든 작든 길이가 길든 짧든 한 칸에 하나씩 놓으면 어떤 보물이 많고 적은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소라가 가장 적어. 조개가 가장 많아. 어떤 모양이 많을까? 여러 가지 모양의 시계가 있어요. 아래 표에 알맞은 모양의 시계 스티커를 붙이고 어떤 모양의 시계가 가장 많은지 알아보세요. 누가 많이 모았을까? 동물 친구들이 먹이를 모아 그래프로 정리했어요. 그림 그래프를 잘 보고 오른쪽 물음에 알맞은 친구의 얼굴을 붙여보세요. 먹이를 가장 많이 모은 친구는 누구인가요? 먹이를 가장 적게 모은 친구는 누구인가요? 그림 그래프로 많고 적음을 나타내요. 그래프가 무엇인가요?
통계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는 주로 그래프가 사용됩니다. 그래프는 사물의 수량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조사 결과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도와주지요. 유아 단계에서는 그림 그래프를 통해 통계의 기초 개념을 익힐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림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분류하기, 수세기, 비교하기 등의 다른 수학 개념도 포괄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는 법을 배워요. 하나씩 놓아요 해서 바다로 놀러간 아기 거북들은 소라, 불가사리 등 신기한 보물을 모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누가 보물을 가장 많이 모았는지 알기 위해 모은 보물을 한 줄로 놓아봅니다. 그런데 줄이 가장 길다고 보물이 가장 많은 걸까요? 아기 거북들은 네모칸을 그리고 한 칸에 하나씩 보물을 놓아 수량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수량을 표현하는 그림 그래프를 만든 것이지요. 자료를 정리하고 결과를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요. 아이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그림 그래프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매번 장난감 자동차를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라면 어떤 자동차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아이와 함께 그림 그래프로 정리해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보고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계속 사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 볼 수 있겠지요. 자료를 모으고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 보는 것은 아이의 논리적인 사고 활동을 북돋워주고 결과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내 이름은 이호영. 수학 탐구, 생활 속 수. 우리 주변에 있는 수를 통해 숫자의 다양한 쓰임새를 이해합니다. 나의 생활과 밀접한 숫자를 찾아보며 수와 수학에 대한 흥미를 키웁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이호영이에요. 내 이름은 참 재미있어요. 이호영. 숫자로 쓸 수 있지요. 나는 숫자가 좋아요. 나를 숫자로 소개할게요. 나이는 5살이고 키는 107cm예요. 친구들 중에 딱 중간이에요. 발 크기는 160mm, 몸무게는 17kg이에요. 숫자는 나날이 커져요. 내가 얼마나 자랐는지 알려주지요. 이건 비밀인데요. 내 얼굴에는 점이 2개 있어요. 팔에는 3개 있지요. 우리 집 멍멍이는 점이 엄청 많아요. 몇 개나 있나 같이 세어볼까요? 우와, 22개나 있네. 우리 집에는 숫자가 많아요. 거실 벽에는 시계가 똑딱똑딱 유치원 갈 때 밥 먹을 때를 알려줘요. 리모컨에도 숫자가 가득 콕콕 누르면 재미있는 만화를 보여줘요. 맛있는 간식 시간이에요. 오늘 간식은 맛있는 샌드위치와 우유. 우유팩에도 숫자가 적혀 있어요. 냉장고에 가득 찬 음식에도 숫자가 있지요. 얼마나 들어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지 알려줘요. 숫자는 정말 하는 일이 많네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같이 달력을 살펴봐요. 팔락팔락 달력에 숫자가 꽉 차 있어요. 그 중에 동글동글 반짝반짝. 오늘은 6월 12일. 바로 내 생일이에요. 아빠한테 전화해요. 아빠, 케이크 가게에서 만나요. 엄마 손잡고 케이크를 사러 가요. 우리 집은 6층 엘리베이터를 타요. 내가 누를래요.
일이 쓰인 버튼을 꾹 6층에서 1층으로 쭉 띵! 문이 열려요. 길에도 여기저기 숫자가 많아요. 부릉부릉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 번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가게마다 전화번호도 있고 주소도 있고 저기 케이크 가게다. 가게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들어가요. 우와, 예쁜 케이크가 가득해요. 내가 좋아하는 숫자도 잔뜩 있고요. 나는 딸기가 듬뿍 든 케이크를 골랐어요. 커다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요. 엄마, 아빠 빨리 가요. 집에 가면 생일 파티를 할 거예요. 신이 나서 날아갈 것 같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오영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엄마 아빠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요. 케이크 위에 살랑이는 촛불 5개. 볼이 빵빵하게 숨을 들이쉬고 오영아 사랑해. 엄마 아빠 나도 사랑해요. 숫자는 이럴 때 써. 우리가 사는 곳 어디에나 숫자가 있어요. 숫자는 물건을 세고 계산할 때 쓰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것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나타내어 생활을 편리하게 해줘요. 개수, 무게, 부피, 길이를 나타내요. 상자나 봉지에 쓰인 숫자는 안에 들어있는 물건의 개수나 양을 정확하게 알려줘요. 직접 재보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물건의 크기도 나타내주지요. 시각과 날짜를 알려줘요. 시계에 있는 숫자는 시각을, 달력에 있는 숫자는 날짜를 알려줘요. 물건이 만들어진 날짜나 음식의 유통기한도 숫자로 표현해요. 순서와 위치를 나타내요. 책의 쪽수, 층의 번호, 대기표의 숫자는 순서를 나타내요. 극장 좌석표에 있는 숫자는 자리의 위치, 우편 번호는 집의 위치를 알려줘요. 쉽게 자리를 찾을 수 있어. 구별하기 위해 이름 대신 써요. 전화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화번호는 다 달라요. 전화번호처럼 자동차의 번호판도 다른 차와 구별하기 위해 자기만의 숫자를 써요. 버스 번호나 운동선수의 등번호 등도 이름 대신 쓰이는 숫자예요. 전화를 걸어요. 다람쥐와 토끼와 다람쥐가 전화를 하려고 해요. 전화기 버튼의 빈 곳에 알맞은 숫자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몇 층으로 갈까요? 토끼와 다람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가요. 엘리베이터 버튼의 빈 곳에 알맞은 숫자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일상에서 숫자와 친해져요. 6과 9를 잘 구분하지 못해요. 유아에게는 0부터 9까지 숫자를 쓰고 읽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숫자도 처음 배우는 기호이기 때문에 막힘없이 사용하려면 숫자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숫자들의 시각적인 차이를 알아야 하고 어느 쪽이 열려있고 닫혀있는지 숫자의 모양을 보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하죠. 아이를 둘러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숫자를 노출시켜 주어야 아이가 숫자의 모양과 이름에 익숙해집니다. 내 주변에서 숫자를 찾아보아요. 내 이름은 이오영에서 주인공 오영이는 몸무게나 키를 재면서 또 집안을 둘러보면서 바로 가까이에 있는 숫자를 발견합니다. 집 밖에서도 버스 번호나 케이크의 가격표 등을 보며 숫자는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알아가지요. 이처럼 아이가 자기 주변에 있는 숫자를 찾아보면서 숫자는 수량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숫자의 다양한 쓰임새를 알아요. 숫자는 물건의 개수를 세거나 계산할 때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의 층수처럼 순서나 위치를 나타내기도 하고 운동선수의 등 번호처럼 이름 대신 쓰이기도 합니다. 또 달력과 시계처럼 날짜와 시각을 알려주고 무게나 길이, 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거리에서도 자동차 번호나 간판에 적힌 전화번호, 지하철 출구 번호 등 이름 대신 쓰이는 숫자를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숫자의 다양한 쓰임새를 경험하고 수학, 수학에 흥미를 갖게 해주세요.